와, 이거 타니까 떠나고 싶어요. 가자!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이다. 우리가 있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꼭 꿈꿔오던 그런 기계적 장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는 현재까지는 비행기까지는 너무 멀고, 우주선까지는 완전 안드로메다고, 자동차까지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기계에 열광을 하면서 자신의 힘을 대체하고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을 하고 있죠. 자동차 중에서도 남자라고 한다면 남자라고 한다면 뭡니까? 트럭입니다. 트럭.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뭔가 과시하고 싶고 힘이 센 거에 그런 강한 자부심을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기계장치를 여러 대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마음속 한쪽 구석에는 이 트럭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 시골지도 그 트럭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트럭의 끝판왕이라고 한다는, 미국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던, 그리고 미군에서 퇴역을 하자마자 민간인들에게 불화를 했던 이 미군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 군용 트럭은 사실 뭐 오프로드를 뛰기 위해서 산 차다. 저는 사실 오프로드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특출난 취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골동품이나 빈티지 용품, 그리고 앤틱한 이런 소품들을 많이 좋아하고, 접시나 인형들을 모으는 것들을 좋아해서 당근을 좀 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근처에 있는 곳에서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뭔가 그런 가구들을 실으려면 픽업 트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군용 차량을 구하다 보니까 픽업 트럭 모델은 구하진 못했고요. 현재 뚜껑이 있는 모델을 구했지만 말 그대로 군용으로 불화가 됐기 때문에 보세요, 실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창문을 내릴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안이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 웬만한 그 뒷방이 있는 픽업 트럭보다도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한 2m 20 정도의 공간을 충분히 낼 수도 있고, 옆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붕만 없으면 사실 물건을 싣는데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런 데는 그냥 밟고 내려와도 될 정도로 군용 트럭이다 보니까 으쌰, 굉장히 튼튼하죠. 이거를 가지고 중고거래를 잘하던 제가 한 가지 그 문제점에, 난관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군용 차량이기 때문에 매연도 굉장히 심하고, 뭐 군용에서 불화받은 차량은 뭐 등급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5등급 완전 디젤, 완전 진짜 검은색 매연이 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타고 시내를 달리거나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는 엄청난 매연을 동반하기 때문에 뭔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 내 유일한 취미인 당근 거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엄청난 검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침에 응가를 하다가 마음을 먹고 몇 가지 그 조건을 세웠어요. 첫째는 지금처럼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이 없는 픽업 트럭의 방식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덩치가 크지 않은 트럭이었으면 좋겠다. 가격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완벽하게 짐차로 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응가를 누르면서 바로 결정을 하고 그 차량이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일단은 외관만 이렇게 쫙 둘러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을 부합하는 그 이미지를 가진, 성능을 가진, 실용성을 가진 그 차량입니다. 다코타라는 모델입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갈 길이 멀어가지고 일단 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픽업 트럭을 구매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아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동을 걸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발 시동, 그리고 정숙성, 이 요소들을 갖추려면 어떠한 요소가 갖춰져야 되냐면요, 휘발유차여야 됩니다. 휘발유차. 그리고 요즘에 벤 모델들을 보면
환경 규제 자동차 등급에 대한 제한 제도가 실시될 줄을 모르고 휘발유 플러스 LPG로 개조한 차량들이 많은데, 저는 LPG로 개조했던 차량들은 절대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LPG 연료의 특성상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휘발유나 디젤 엔진으로 개발된 엔진 자체나 메인터넌스 자체가 열에 의해서 변형이 오거나 못 버티고 고장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휘발유에서 절대 LPG로 개조가 되지 않는 차, 겸용조차 하지 않는 차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19인치 이상의 거기에 따른 차고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차. 그리고 세 번째, 2명이 아니라 4명이 여유롭게 탈 수 있는 차. 후륜구동이나 전륜구동이 아닌 사륜구동차. 적재함이 큰 차였습니다. 저는 바이크를 뒤에다 싣고 다닐 견인장치를 해놓을 거기 때문에 견인고리가 되어 있으면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량은 모든 면을 전부 다 부합했어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형, 그러면 있잖아, 차라리 이거보다 가격이 훨씬 싸고 가성비적으로 좋고 요 요건들을 다 부합할 것 같은 무쏘 스포츠나 아니면 액티언 스포츠나 코란도 스포츠 뭐 이렇게 픽업으로 나온 거 그거 사면은 되잖아. 저도 물론 비슷한 연식대에 해당 차량들을 전부 다 검색하고 바이크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그 차량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사이즈를 측정을 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떨어졌냐면요,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좋았죠. 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는 차량이었으니까 굳이 왜 몇천만원을 써서 다치 이 다코타 모델을 선택을 했느냐. 뒤쪽 적재함의 크기였습니다. 무쏘 스포츠나 뭐 액티언 스포츠나 코란도 스포츠 이 차량들은 그 픽업 트럭의 그 칸의 넓이가 지금 해당 차량의 모델보다 짧았습니다. 근데 저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짐을 싣는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슈퍼커브나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들을 트렁크에 한 대 싣고 그 다음에 견인고리로 연결장치를 구매해서 달아놓고 한 대를 또 실었어야 됐는데, 아쉽게도 바이크를 적재할 만큼의 공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해당 트럭은 충분히 그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엔진적인 부분도 사실 고려 부분이 대상이었어요. 이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되게 오랫동안 트럭을 만들어 온 회사에서 트럭의 덩치에 맞는 미션이나 엔진들을 개발해서 넣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거쳐서 노하우가 쌓인 회사들의 차량들을 구입을 하면 해외 차량을 구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잔고장이나 큰 고장은 없어요. 이 차량은 V8 엔진이 들어가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엔진이나 미션이나 차량 자체의 평이나 잔고장에 대한 그런 포럼들을 읽어봤을 때 상당한 노하우가 쌓인 모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냥 돈을 뭐 한 1000만원 더 주더라도 내가 원하는 다치사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인 미국의 감성을 가진 V8의 픽업 트럭을 사고 싶다, 제대로 된 미국 픽업 트럭을 몰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 유튜버고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젤 모델이나 LPG가 아닌 휘발유 차량의 V8 엔진의 조합이라면 차쟁이들은 못 참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 히피 문화, 자연주의로 돌아가는 탈중앙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그 막 사는 문화 플러스 보헤미안, 이렇게 기타 치면서 픽업 트럭을 타고 혹은 캠핑카를 타고 미국 전역 그리고 유럽 전역을 3개를 일주하면서 기타 치면서 맨날 띵까띵까 노는 그런 보헤미안 문화에 취해 있었는데, 지금 딱 들어맞는 말이 그건 것 같아요. 미국 픽업 트럭을 타고 가니까 뭔가 제가 보헤미안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말이 딱 맞다. 이거는 엄청 많이 들어갈까? 가득 넣어야 돼. 약간 미국 서부에서 기름 넣는 것 같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또 쌍남자 보헤미안. 그 누가 두고 간 나는 간에 서글픈 나의 사랑이요.